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일본 측이 이렇게 그 제출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어마어마하게 예,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보시고 좀 굉장히 난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논리가 뭐였어요? 1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논리가. 일본은 아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게 원전 사고가 났고 그거를 이제 원자력 측면에서의 설명은 원안위가 이제 쫙 해주시는데 그럼 과연 해양 환경은 어떻고 뭐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해조토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수산물들이 물고기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오염되고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잘 다뤄져야 되는데 일본은 그거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가 논리는. 이야기 맞나요? 일본은 이렇게 식품의 안전하고 바다의 안전은 달라. 그렇죠. 네, 그게 맞나요? 1심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고 또 1심의 패널들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한 거 네. 같더라고요. 제가 네. 좁은 소견으로 보니까.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비자도 생각을 할 때 뭐가 생산되는 예를 들어 공장이라고 네. 쳐도 공장이 굉장히 그 위생 관리가 안 돼 있고 네. 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게 오염돼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WTO SPS 그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산의 그 조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일본의 논리는 그 많은 이야기 끝에 있는 것이 상품이 아니겠느냐? 그럼 상품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앞에는 다 됐고 이 상품 가지고 했는데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먹어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졌군요. 그거를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1심의 그 판정을 하는 그 패널 분들은 네. 그 상소기구의 그 위원님들과는 달리 네. 그 패널은 어떤 분이 패널에 계시는 거예요? 패널 위원을 뽑는 절차가요. 네. 일단은 이제 패널 WTO 사무국에서 리스트를 줘요. 네. 자기네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이 분쟁에 적절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다. 꼭 법률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보통 외교관도 있고 그냥 교수님도 있고 그냥 변호인. 왜냐면 저희가 이게 법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지금 원전이나 맞아요. 해양 네. 이런 전문 식견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1번과 한국 국적만 아니면 되나요? 그런 거요? 상관없나요? 일단은 그 이해 충돌이 없으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적어도 이제 각 나라 당사국에 이렇게 소속의 국적 분들은 빼세요. 네. 그래서 그건 약간 패널 뭐 몇 분이세요? 3명이고요. 그래요? 세 네. 분이 그럼 1심을 그냥 다 하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의 도와주는 WTO 사무국 법률국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패널 위원을 뽑을 때 맨 처음엔 당사자 의견들을 물어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 너네가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해서 이렇게 핑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양자간 합의가 안 되면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딱 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3명,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죠. 네. 예, 안 돼, 협의가 안 된 거죠. 굉장히 심합니다. 아. 서로의 논리에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편한테 우호적일 것 같은 사람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기싸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페이퍼로 하나요? 막 이렇게 계속. 그렇죠. 계속 페이퍼로 이거 이건 안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못 받아. 우리도 못 받는다. 계속 하면 그게 한 얼마나 걸려요? 지금 저희가 작업 일정을 보면은 패널 구성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 3개월 패널 구성만 3개월이 걸리는군요. 계속. 그다음에 그 패널만 하는 게 아니라 패널이 또 이제 과학적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패널이 전문가를 선임을 하거든요. 네. 전문가를 5명을 선임을 해서 한 명당 5명. 아니요, 전체 한 명. 그 이번 상소심 그 패널 1심 판정을 위해서 5명의 전문가를 선임을 했는데 그 전문가 후보를 갖고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얘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한국한테 보내고 일본한테 보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식품 안전 그쵸, 전문가가 그쵸.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의견을 네, 계속 냈는데 그쵸. 이제 결국 패널에서는 우린 식품 이거는 때문인데. 그 패널 전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냈거든요. 이제 네. 패널 전문가가 추천이 오면 저희가 그분들 논문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은 바이어스 됐다. 아니면 이분은 뭐 이해 충돌이다. 일본에서 뭔가를 했으니까 이해 충돌 요소가 있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몇 명은. 네. 그러니까 아까 고승우 사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는 그 사실침이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1심에서 제출된 자료, 1심에서 논의된 사항들만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법률 전문가들인 상소기구의 위원들이 그 자료를 쫙 보고 뭐 몇 개만 확인한 다음에 판결을 바로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2심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논의조차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떻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논의의 테이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주장했다라고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때에 이제 패널 선정된 패널분들 그리고 선정된 패널의 전문가분들이 그 보시는 시각이 조금 저희의 그 논리 쪽보다는 일본의 논리 쪽을 더 그 보신 거죠. 근데 또 하나 조금 그래도 궁금한 게 그래도 일본은 정말 뭔가 가오를 저지른 당사자들인 거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까 가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도 참 1심에서 이겼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이 준비를 잘 한 건가요? 어때요? 보시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다들 일본 분들이 워낙에 꼼꼼하시죠. 네, 워낙에 꼼꼼하시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요. 그리고 뭐 모니터링한 수치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 분쟁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다 만들고 해서 그 분쟁을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셨던 거고 분쟁을 처음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자협의를 먼저 합니다. 시작부터 재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서로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무적인 절차인데 일단 합의 먼저 해봐. 뭐 그쵸. 합의를 먼저 해보는. 싸우지 말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를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셨었고,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일본 분들. 사실 WTO 분쟁에 갖고 오는 건 제소국이 이길 자신이 있어서 갖고 오는 거 많아. 일단 왜냐면 자기네가 판을 짜거든요. 첫 판을.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들만 이제 양자 협의회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패널 설치 단계에서 이제 이제 양자 협의가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자기네가 이길 자신 있는 것만 갖고 오고. 그래서 사실 WTO 많은 분쟁 같은 경 일단 제소국이 유리해요. 왜냐면 자기네는 이거를 제소를 하기 위해서 2, 3면을 준비하는 반면 저희는 이제 입장이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는 봐야 되니까 제소국은 정말 2, 3면을 준비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서를 한 달 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출한 입장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용된 증거 자료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면 이 한 달간 정말 저희 분쟁팀이 얼마나 다 하나하나 자료 봐서 반박할 거 있는 거 다 한 줄 한 줄 찾고 그래서 힘든 게임이에요. 사실 WTO는 피소국한테 정말 힘든 게임이고 네. 원자력 분야에서 한마디 보태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경우 제한된 네. 거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네. 것만. 뭐 그러니까 그런 의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펀드를 자금을 받아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연구자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결국. 그쵸,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제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겠네요. 네. 네. 그래서 초기부터 말씀하셨다시피 WTO 제소에서 방사능 분쟁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또 처음이야. 방사능을 다룬 첫 분쟁이었어요. 네.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심에서는 IAEA의 그 자료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뭔가 좀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던데 그들의 데이터가. 실제로 IAEA가 이제 2013년, 4년에서 조사를 해서 2015년에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후쿠시마 리포트라는 네. 거를. 근데 이제 후쿠시마 리포트. 후쿠시마 리포트 자체는 그렇게 막 편향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피폭, 그러니까 인체 영향, 그 식품, 그다음에 인체 영향.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전략을 짜면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봤을 때 이제 IA 보고서나 이런 국제기구 보고서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말한 원전과 환경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IA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식품의 영양, 인체의 영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아픈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어쨌든 1번은 뽑았었군요. 일본의 입장서를 보고 후쿠시마 리포트를 다시 분석을 하는데 일본이 좀 취사 선택해서 편한 위주의 증거를 많이 그렇게 같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단어는 빼고 그렇게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IA 보고서에 작성에 참여했던 캐리의 송진호 박사님 같은 분들을 불러서 실제 이거의 진위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많이 했었죠.